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재테크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모으라고 하잖아요. 갑자기 궁금해졌어요. 2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5천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왜 1억일까? 저의 이제 뇌피셜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이 재테크 할 때 절대 불변의 성공 법칙,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종잣돈입니다.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누구도 여기다 토를 달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최대한 빨리 이 종잣돈을 만들고,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장땡이죠. 그런데 이 종잣돈의 규모는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왜 1억일까? 추측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현실적인 규모의 돈인 것 같아요. 1,000만 원을 종잣돈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된 것 같아요. 경차를 살 수가 없고, 그렇다고 10억을 모으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아. 10억 언제 모아요? 그래서 타협을 본 게 1억이 아닐까. 가장 현실적인 돈인 것 같아요. 또 왜냐면은 평균적인 급여가 250에서 300 정도인 분들이 가장 많잖아요. 이분들이 저축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100에서 150이거든요.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돈을 모으면 5년이면 1억을 모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1억이 된 게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 추측입니다.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최소 단위의 돈이 1억이에요. 물론 이제 그 이하로도 가능하긴 하지만, 제가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이 1억이 있으면 참 많은 걸 할 수가 있었어요. 일단은 수도권에서는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. 물론 이제 대출을 받고요. 그때는 뭐 3억 내외 혹은 뭐 2억대 아파트들도 수도권에 많았으니까. 그리고 서울에서도 20평 수준의 아파트라면은 3억, 4억, 5억 이렇게 살 수가 있었으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 수가 있는 돈이 바로 이제 1억이었죠. 물론 요즘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1억이 있으면 또 뭐가 바뀌냐면, 사회초년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주거비용이거든요. 특히나 이제 뭐 부모님이랑 거주 안 하고 독립해서 사는 경우에는 이 월세가 나가는데, 월세가 상당히 소득 대비해서 부담되는 비중으로 나가잖아요. 근데 이제 1억이 있으면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죠. 2억짜리 전세로 옮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차라리 1억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월세 50만 원, 60만 원 내는 것보다는 한 달에 뭐 2,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,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내가 굳이 꼭 살 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갭 투자입니다. 이 갭 투자를 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케이스와 이제 똑같지만, 이 부동산 투자의 최대 장점이자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은 이 레버리지 효과를 엄청나게 얻을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3억 대출을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사요. 근데 이 4억짜리 아파트가 10% 상승을 했어. 그럼 4.4억이 됐어요. 사실 나는 1억을 투자를 했는데 4억 4천이 된 거니까 1억을 가지고 4천을 번 거죠. 그러니까 40%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갭 투자에 엄청난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.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게 컸으니까요. 100%, 200% 수익이 굉장히 쉽게 보였죠. 물론 이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금융 비용, 세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, 갭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땐 사실 전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또 그런 비용도 최소화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공식처럼 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은 최소한 필요했던 돈이 1억 정도였기 때문에 종잣돈 1억을 빨리 모아라 라는 게 구전처럼 뭔가 내려왔다고는 해야 될까요? 그렇게 쭉 내려온 것 같아요. 마지막 저의 추측은, 이게 재테크가 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돈이 1억이에요. 왜냐면은 자, 1억이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지금 예금금리 5% 안 나오지만 5%라고 가정을 해보면 1년에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500을 월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근데 내가 월급이 250이야. 월세처럼 매달 40만 원의 플러스 알파의 소득이 생겨. 이거는 내 삶이 좀 달라지는 규모의 돈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1,000만 원이 있을 때 예금 집어넣어 놓으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50만 원, 월로 환산하면 4만 원이잖아요. 이 돈은 받아봤자 내 인생이 달라지지가 않아요. 근데 월 40만 원을 받으면 이건 좀 달라져요. 굉장한 여유가 생기죠. 40만 원씩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고 할부로, 아니면은 이 돈을 가지고 월세를 내고 내 본소득은 대부분 또 저축을 한다든지. 그러니까 재테크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, 그러니까 변화하는 게 피부로 느껴지게 되는 그 돈의 규모가 1억 정도인 것 같아요.
그렇잖아요. 월세 내가 50만 원을 내봤지 은행에서 4, 50만 원씩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. 또 사람들이 누구나 꿈꾸는 게 이 건물주, 임대 수익자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비슷한 돈이 매달 나와. 물론 이제 예금에 넣어놓으면 매달 나오지는 않지만,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1억이면은 4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생기네. 그럼 2억이면 80만 원이네. 3억이면은 120이네. 동기부여가 확 되는 거죠. 이게 1,000만 원일 땐 동기부여가 안 돼요. 재테크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요. 왜냐면은 이 1,000, 2,000 가지고 차라리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면은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거든요. 이걸 가지고 재테크로 굴려봤자 뭐 한 달에 4만 원, 5만 원, 6만 원 더 생기는데, 여기서 만족도가 이거 소비를 하는 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1억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. 이게 1,000, 2,000 생겼을 때는 실제로 이 돈을 막 굴렸을 때 재미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. 뭐 수익률 뭐 5%, 10% 나와도 그걸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 금융자산의 규모가 이제 억 단위가 되면은 10%씩만 움직이면 몇 천씩 바뀌는 거죠. 1,000, 2,000씩.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좀 느끼게 되는 돈의 규모가 이 최소 1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뭐 금융 전문가들이 빨리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최소의 기준을 1억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1억을 모으세요.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1억을 최대한 빨리 모을 수가 있느냐? 제가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해드리면 재테크적인 요소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. 왜냐면 이거를 3년, 5년 안에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뭐 수익률이 매년 2%네, 3%네 더 높아봤자 월 적립식으로 만들어내는 1년 수익률 2%, 3%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일단 생활비를 아껴서 월 저축을 10만 원, 20만 원이라도 더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고, 나는 아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일을 하세요. 저는 막 이렇게 아껴서 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는 편이에요. 제2의 제3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니까 좀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먼저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정석적인 순서인 것 같습니다. 자, 모든 분들이 빨리 1억을 모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